사랑, 중년에게는 또 다른 이름의 전쟁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때로는 한숨 쉬는 우리 중년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한때는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왔던 우리의 사랑.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맞는 건가? 원래 사랑은 이런 건가? 하는 질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념일 선물, 배우자와의 대화, 자녀 교육 문제, 심지어 배우자의 건강까지 챙겨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은 중년의 사랑.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 같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를 헤쳐나갈 나침반을 찾기 위해 20세기 가장 도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인 미셸 푸코를 우리의 가이드로 모셨습니다. 푸코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랑에 숨겨진 규칙들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중년의 사랑을 새롭게 정의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푸코, 그는 누구인가? 그 권력은 모든 곳에 있다. 심지어 내 사랑에도. 자, 그럼 미셸 푸코는 어떤 사람일까요? 192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푸코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사회 비평가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정신병이나 성, 범죄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제되어 왔는지를 파헤친 인물입니다. 푸코에게 권력은 정부나 경찰 같은 눈에 보이는 기관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병원, 심지어 가족관계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생각과 행동을 은밀하게 규율하고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짓게 만드는 미묘한 힘입니다. 이 권력은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도하죠. 그럼 이 푸코의 시각을 사랑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 행복한 부부관계 같은 것들도 혹시 이 보이지 않는 권력과 규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충격적이죠? 이제부터 푸코와 함께 사랑의 가면을 벗겨봅시다.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스크립트, 기념일 선물부터 육아 분담까지 누가 이런 대본을 썼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결혼 20주년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생일에는 꼭 레스토랑 코스 요리, 주말에는 아이들과 나들이, 마치 누가 써놓은 대본처럼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특정한 기대치와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낭만적인 장면, 친구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담은 SNS 게시물들. 우리는 이런 담론 속에서 정상적인 사랑의 기준을 은연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푸코는 이런 담론이 바로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남편은 이래야 해, 좋은 아내는 이래야 해 같은 무언의 압력이 우리를 특정한 역할과 행동 양식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대본에 맞춰 연기하며 이상적인 커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대본에 어긋나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누가 써준 대본에 따라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쓰고 있나요? 사랑의 감시탑, 파놉티콘, 서로를 길들이는 눈빛,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는가? 푸코의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파놉티콘입니다.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감옥의 형태죠. 이로 인해 죄수들은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사랑에 적용해 볼까요? 배우자가 요즘 늦게 들어오네. 핸드폰은 왜 자꾸 봐?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좋은 배우자나 이상적인 애인의 이미지에 맞춰 스스로를 감시하고 길들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망할까봐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욕망과 행동을 검열합니다. 푸코는 이러한 자기 감시가 가장 강력한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은 파놉티콘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로를 사랑의 이름으로 길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백과 자기 고백의 기술, 사랑을 위해 나를 파헤치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솔직함과 자기 고백은 미덕으로 통합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해 속마음을 말해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지. 우리는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부부 상담, 연애 코칭, 심지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관계 문제를 고백하고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푸코는 이러한 고백의 행위가 사실은 권력의 또 다른 장치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감정이나 건강한 관계의 틀에 자신을 맞추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을 위한 자기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또 다른 형태의 규율에 순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특정 담론이 원하는 나를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 안의 규율과 훈련, 결혼이라는 훈련소,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푸코의 시선으로 보면 결혼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규율 기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이라는 성대한 의식부터 시작해서 부부로서의 역할, 경제 공동체로서의 책임, 자녀 양육,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정절의 의무까지 이 모든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거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분담, 주말 루틴, 명절에 가족 모임 참석 여부,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한 행동 양식을 내면화하게 만들죠. 푸코는 이러한 일상적 규율이 우리를 정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가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누가 설계한 훈련소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랑, 두 번째 사랑, 혹은 비전형적 관계감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들 앞에서 중년이 되면 정상적인 사랑의 범주가 더욱 좁아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연애, 황혼 재혼, 혹은 비혼을 선택하거나 좀 더 자유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회는 여전히 결혼한 부부, 완벽한 가정을 이룬 사람을 정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정상화의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중년 여성에게 나이에 안 맞게 이혼한 중년 남성에게 이제 혼자 살아야지 같은 은근한 시선과 말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정상적인 중년의 삶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은 우리에게 나는 틀린 걸까? 하는 자기 검열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푸코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정상이라는 기준은 누가, 왜 만든 것일까? 당신의 사랑이 정상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몸과 사랑의 정치학, 중년의 몸, 사랑 앞에서 당신은 자유로운가? 푸코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사회적 권력에 의해 길들여지고 통제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활력 넘치는 섹슈얼리티가 이상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중년의 몸은 종종 쇠퇴나 상실의 이미지로 그려지곤 합니다. 미디어 속 이상적인 몸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광고, 혹은 배우자의 무언의 기대감은 중년들의 몸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곧 사랑과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담론들이 우리의 욕망과 몸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질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 듦에 따라 변하는 몸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욕망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사회가 강요하는 젊음의 담론에서 벗어나 중년의 몸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욕망을 스스로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그리고 자기 자신 돌보기. 푸코에게 배우는 나답게 사랑하는 법. 푸코는 단순히 권력의 작동 방식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고 변화시키는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적인 사랑의 틀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 성찰과 자기 돌봄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진정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것인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나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형태를 함께 찾아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다운 사랑을 창조하는 과정이야말로 푸코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사랑을 위해 어떤 자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나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사랑. 푸코의 눈으로 본 사랑 감시에서 해방으로. 우리가 푸코의 시선으로 사랑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관계가 시니컬해지거나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랑이라는 가장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조차도 사회적 권력과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우리만의 사랑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푸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유로운 사랑의 길입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규율하려던 시선에서 벗어나 서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사랑의 지평을 열어가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중년의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가 아닐까요? 푸코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당신의 사랑을 살고 있는가? 사랑의 언어와 담론의 사랑은 달라. 하지만 그 말도 누가 가르쳐 줬을까? 우리는 종종 내 사랑은 특별해. 우리는 남들과 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푸코는 이러한 다름조차도 기존의 사랑 담론 안에서 구성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소울메이트, 운명적 사랑, 쿨한 연애 같은 표현들. 이런 말들도 사실은 수많은 로맨스 영화, 소설, 드라마 유행가, 심지어 요즘에는 SNS의 밈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우리에게 주입된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중년에게는 애틋한 추억, 낭만적인 옛사랑 같은 과거의 담론이 향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애들은 어떻게 연애하나 하며 새로운 담론에 적응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푸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언어는 진정 우리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언어의 틀 안에서 재구성된 것일까요? 스스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의 섹슈얼리티, 금기와 규범, 성장통 없는 사랑은 없다? 중년의 욕망,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푸코의 성의 역사는 우리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가 사회적 규범과 권력에 의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년에게 있어 섹슈얼리티는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금기와 규범에 직면합니다. 중년에게 무슨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같은 시선은 중년의 욕망을 은연중에 억압하고 축소시킵니다. 혹은 반대로 젊게 살아야지 라는 강박으로 특정 이미지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여전히 젊고 건강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며 중년의 몸과 욕망을 정상적이지 않다는 범주에 넣거나 혹은 상품화하여 특정한 형태로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푸코는 이러한 담론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도 규율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몸과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탐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섹슈얼리티를 발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장통 없는 사랑은 없듯이 사회의 규범을 넘어선 진정한 욕망의 발견은 언제나 갇힌 법입니다. 사랑의 공간과 시간의 통제,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시간, 이 자유는 과연 자유로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은 지극히 사적이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푸코의 시선으로 보면 이조차도 권력의 미묘한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라는 공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구 배치를 하고 어떤 규칙으로 청소하고 정리할지를 둘러싼 무언의 권력 관계가 작동합니다. 주말에는 꼭 가족과 함께라는 시간적 규율이나 매주 수요일은 부부 데이트 같은 약속들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때로는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푸코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배치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고 통제하는지 밝혀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과 시간을 사랑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형태의 규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만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관계 속에서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저항의 미학, 일상 속 작은 반항, 나만의 사랑을 찾아서 푸코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 또한 모색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나다움을 찾기 위한 저항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반항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기념일 이벤트를 과감히 건너뛰고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에게 더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 때로는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춰 우리만의 사랑의 규칙을 새롭게 써보는 것도 작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개성과 욕망을 존중하며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끈들을 하나씩 끊어내며 우리 스스로 사랑의 예술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반항을 꿈꾸고 있나요? 그 결론, 사랑, 결국 나다움을 찾는 여정. 오늘 우리는 미셸 푸코의 눈을 통해 중년의 사랑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권력, 그리고 담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삶의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거대한 스크립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스스로를 감시하며 규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코의 통찰은 우리에게 사랑을 해체하고 비관적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나다운 사랑을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으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회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과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재정의하며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예술이자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스스로 정의하세요.